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어제 저녁은 잘 주무셨죠? 네, 오늘 새벽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잘 나왔어요. 타겟이라든가 로우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이 2조 달러를 넘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눈에 띄는 뉴스죠. 그러나 중요한 뉴스는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뉴스는 따로 있고요. 그리고 미스 US에서 제 발음을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스 아니고 로우스, 그리고 홈 디파도 아니고 홈 디포. 그건 알았는데 제가. 자, 여하튼 자, 오늘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완전히 다 공개가 안 돼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읽고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언급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6월 달에도 언급이 됐던 건데, 바로 이제 YC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YCC가 뭐예요? Yield Curve Control.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Yield, 이자율, 커브, 이자율 곡선, 컨트롤, 이자율 곡선 제어.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맞는 표현입니다. 즉,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걸 억제하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에요.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걸 막겠다라는 건데,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드 커브 컨트롤에 관련해서 뭐 특별히 할 말 없다는 식으로 다 얘기했고, 그걸 정책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6월 달에도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FOMC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이미 뉘앙스를 줬거든요. 뉘앙스를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은 그럼 형이 일드 커브 컨트롤 안 해주겠어? 하지 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문제였던 건데, 오늘 이게 이제 뒤집히면서 시장이 확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겠습니다. 달러가 훅 올랐어요.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죠. 어떤 상황에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금리 얘기만 하면 모든 분들의 머리가 정지해버리는 성향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멍하지 않도록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오빠를 저는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아팠던 거예요. 아팠는데 너무 아프니까 와서 막 주사를 놔주고 약을 먹여주는 거야. 열이 떨어지도록. 그리고 제가 막 아파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옷을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누워있던 병상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맛있는 과일도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빨리 회복하라고, 기분 좋으라고 작은 선물도 줘요.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오빠가 날 되게 좋아하나 봐. 그래, 이 오빠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나 목걸이 필요한데? 근데 어느 날 진짜 목걸이를 준 거예요. 예, 너무 좋아. 이 오빠 역시 나를 사랑해. 이번에는 반지를 주겠지? 이랬는데 안 준 거지. 반지? 뭐라고? 반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반지에 대한 생각은 나는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나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이거예요. 딱 지금 상황이 딱 이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연준은 YCC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시장에서는 야, 이거 YCC까지 할 거야. 연준이 형이 분명히 YCC까지 할걸? 지금까지 한 행보를 보면 분명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어떻게 얘기했냐면 읽어드릴게요. 현 상황에서는 YCC 정책 혜택은 미미하지만 대차 대조표의 과다한 확대와 같은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위원들은 향후 상황이 크게 변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으로 남겨둬야 한다면서 현 시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선을 그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정리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YCC 지금 해봐야, 예를 들어 아픈 나한테 그 반지를 줘봐야 얘 건강 회복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 안 된다는 거야. 예. 얘 오히려 허영심만 늘어난다. 이건 좀 아니다. 패스. 여하튼 줘봐야 소용이 없다. 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건강 더 해친다. 그러니 YCC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예,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깔 필요 없다. 뭐냐, 이미 밥상에 반찬 많은데 여기서 참치캔 하나 더 까서 얹어 놓아봐야 먹지도 않는다. 이런 개념인 거죠, 지금. 네, 이제 이해되시죠?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 네, 참치캔까지 나왔어.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연준이 얘기를 했어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변경 시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힌트를 주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YCC도 안 해. 그 다음 또 YCC까지는 아니더라도 YCC에 준하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포워드 가이던스. 이건 얘기했어요. 연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등 우리는 정책 여력이 많고 쓸 카드가 엄청 많다 이러면서 했던 얘기가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알려주는 거지. 오빠가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아,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잘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장은. 근데 이거를 해준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뭐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실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쭉쭉쭉 내려왔어요. 20%에서 쭉쭉쭉 내려와서 한 12% 막 이렇게 CCC의 경우 쭉쭉쭉 내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면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살짝. 왜냐하면 YCC 안 한다. 즉 일드 커브 컨트롤은 뭐예요? 금리가 올라오는 거를 빵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딱 막아주겠다 이거예요. YCC를 지금 상황에서 해석을 해보면 금리 올라가는 걸 막아버려. 그래서 금리 안 오르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금리로 계속 그 채권 발행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이힐드 업체들,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업체들, 한계 기업들도 쫙쫙 그 채권 발행이 조금 더 낮은 금리에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면 한계 기업들이 사실상 왜 한계 기업이야? 이자 돈 물어줄게 돈을 못 버니, 그만큼 돈을 못 버니까 한계 기업이죠. 근데 금리가 낮으면 그건 갚기 쉽잖아요. 그럼 버틸 수 있잖아요.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이게 올라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위험한, 그동안의 위험이 뭐냐, 뭐 코로나, 전 코로나 위험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진짜 위험은 이게 위험이죠. 지난번에 대공황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건 한계 기업의 스프레드였어요. 스프레드 급증. 이게 무슨 말이냐? 한계 기업들의 이자율 폭등이었어요. 그러면 뭐 이자율 폭등하면 뭐 이자율을 못 갚으니까 망하는 거지 뭐. 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연준이 형의 지금까지 태도를 봐서는 이게 올라가면 또 뭔가 얘기하겠지. 그때 포워드 가이던스 하겠지.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뭐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더 공급할 것이고 조금 더 등급이 낮은 회사채도 사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가라앉겠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다른 건 사실 부차적이에요. 그 부양책 합의 가능성 점증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당장의 필요를 위해 우리 법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 재정 부양을 두고 양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지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건 되게 부차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애플이 뭐 1조 달러를 넘었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부차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 핵심은 이건데, 자, 이거에 따라서 그럼 자산의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금리 시장 봐야죠. 금리가 어떻게 됐을까? 10년물 금리가 분명히 지난번에 채권 발행이 많았고, 이번 주에는 많지 않아요. 지난주만큼. 지난주에는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금리가 올랐죠. 거기까지 얘기했죠.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채권 발행이 안 하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10년물 1.5bp 올랐고요.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미국 30년물이 2.7bp 올랐어요.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일드 커브 컨트롤, 즉 금리를 빡 잡아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해주지 않는다고, 이 정책을 안 쓰면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리는 어떻게 돼요? 돈 좀 빌려줘 하면 더 비싼 가격에 돈을 빌려줘요. 비싼 가격에 돈을 빌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다시 부각된 거죠. 그 부분이 부각된 거예요. 달러를 들고 있으면 이자가 많아지네. 그동안에는 뭐 그 재미없고 뭐 유동성만 많고 뭐 정책 대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등등등이 혼합되고 유럽은 좋고 뭐 이래가지고 달러가 쫙 떨어졌는데 훅 하고 올라왔죠. 훅. 네, 아침에 저는 이게 뭐지? 왜지? 라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눈을 뜨면 확인을 하는데 이건 뭐지? 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런 연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달러 지수가 0.7% 이상 훅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결국 유로화에 대한 거죠. 1.19 가던 유로가 1.184로 이렇게 쭉 떨어졌고요. 얘는 106으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근데 원은 오히려 강세야. 1182원. 위안도 강세야. 6.92. 그래서 전 세계에서 통화에서 가장 앞단의 강세를 보여준 거는 지금 원화와 위안화, 그 다음에 뭐 달러, 그 다음에 엔화, 유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주르륵 강세가 이렇게 있었어요. 야, 이거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국가들이 썩 좋을까? 좀 그런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버베스판이 1.19%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원화는 또 강세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 일단 부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을 훨씬 더 많이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드 커브 컨트롤을. 그런 측면에서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시장에서는 이건 뭐 공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시장이 뭐 조금 올랐다 빠졌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예요. 예,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나 제 생각에는 많이 빠질 상황이냐, 좀 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 빠질 상황은 뭐 전개될 수 있지만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그러나 많이 빠지게 될 경우는 또 과연 어떻게 될까? 연준이 또 가만히 있을까? 네, 어찌되었건 지금 고점이니까 밑으로 빠져도 연준 입장에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상관없고, 근데 이게 많이 빠지면 그때는 뭐 또 어떤 언급이나 제스처를 해줄 수는 있겠죠. 지금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경기에 대해서는 되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금융시장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딱 2%로 고정하지 않고 평균치 뭐 이런 거를 지금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평균치 뭐야? 1.82이 계속됐으면 그 다음에는 2.2가 돼도 평균상으로는 2%밖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게 노력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평균치로 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속 낮게 나오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기가 회복되는 사인일 수도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파서 이렇게까지 그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연준을 활동하게 안 할 수 있느냐, 연준이 움직이게 하게 될 요인이 될 것이다, 오히려 위험 요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고, 과연 한국 시장 어떻게 될까? 하루 반등을 잘 됐는데 네,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가장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 하이힐드채, 그러니까 한계 기업의 금리가 다시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 살짝 고개를, 물론 이제 아직 크지 않아요. 이거 하루 이틀 가지고는 뭐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고개를 살짝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과연 미국의 연준의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할까요? 궁금하네요. 네, 오늘 시장을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할지. 네, 이상으로 오늘 아침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올려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짧게 끊고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